그것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 남의 땅을 안 밟고 가려면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로는 여기 진입하는 이 현황상 도로 개인 땅들이 다 껴있기 때문에 이게 장점도 될 수 있겠지만 밑으로 인하가는 받아놓고 위로 진출입을 할 수도 있고. 산 143-2번지. 자, 여기는 경사가 거의 없고요. 자, 그리고 제가 걷는 기준으로 해서 이쪽 편이 이제 바다 쪽인데 이쪽은 살짝 보이는데 나무를 걷어내면 바다 전망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땅 자체는 위치가 좋습니다. 자, 오늘은 경남 통영에 있는 경매물건 3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욕지도고요. 두 번째로는 통영 도산면 쪽의 주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산도 추봉도 쪽에 있는 바다 근접한 토지. 자, 이 물건 3개입니다. 자, 첫 번째 물건 한번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욕지도원에 자리하고 있는 바닷가에 조그마한 주택이 되겠고요. 자, 가는 길은 삼덕항에서 1시간 뱃길로 가야 되고요. 통영항에서는 1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자, 그렇게 육지와는 제법 거리가 있는 도서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욕지도는 워낙 관광객들이 많이 찾죠. 배도 1시간 단위로 있고 거의 뭐 육지화된 섬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욕지도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여기가 욕지항 면 소재지고요. 물건은 이곳입니다. 이쪽 바닷길 따라서 한 2km 그 정도 오셔야 되고요.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욕지항이 바라다 보이는 그런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자, 가장 확대를 해봤습니다. 자, 물건은 요건데요. 요거 지금 요겁니다. 주택 한 채고요. 실제 공부상으로 보면 토지가 12평밖에 안 되는데 건물이 18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땅보다 건물이 더 튀어나와 있죠. 뒤쪽 땅도 좀 물고 있고 앞쪽에는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나 있거든요. 현황상으로는 도로가 아니고 건물이 자리하고 있지만 국유지의 도로를 또 물고 있는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도로가 이렇게 지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도로 위에 앉아 있는 오늘 물건이 되겠습니다. 요 주택입니다. 하지만 집을 지은 지는 꽤 오래됐어요. 1971년인가 지은 지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 이걸 지금 치워야 된다거나 강제 이행금을 부과해야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현재 상태로 좀 수리해서 사시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간혹 주인이 바뀌면 요 뒤에 땅 지주가 뭐 점용료 사용료를 내라 할 수는 있는데 뭐 땅값이 워낙 싸니까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비용 부담은 뭐 크게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 주택인데요. 이 주택입니다. 주택의 외관은 조금 노후화되어 있지만 저희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조금 수리해서 살면 뭐 쓰겠더라고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주말 세컨하우스로 쓸 수도 있고 괜찮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낙찰이 한번 됐었어요. 자, 1차에 한 명이 응찰해가지고 낙찰 최저가보다 더 높게 썼죠. 1600만원 해가지고 단독 낙찰이 됐는데 미납이 됐네요. 그래가지고 3월달에 지금 다시 나온 건데 미납이 된 이유가 아마 여기 점유하고 계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 임차인인데 50에 10만원. 근데 대항력이 있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릅니다. 빨라. 그리고 현재 이 임차인이 이전 주인이에요. 이전 주인. 현재 주인도 이 마을에 살고요.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그러니까 이 마을에 있는 현재 주인한테 팔고 이전 주인이 여기 세들어 살고 있는 겁니다. 50만원에 10만원. 뭐 낙찰자가 인수한다 하더라도 50만원 그거야 내주면 되지만 뭐 더 살겠다 하면 또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이것을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마 미납도 그래서 미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응찰하시기 전에 한번 현장 가셔서 임차인분도 한번 만나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주인도 이 마을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 기간이 만료가 되면 또 나가줘야 됩니다. 그러면 또 뭐 이사비를 달라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비어있는 집보다는 조금 귀찮은 물건이긴 하죠. 그럼에도 욕지도 같은 경우 바닷가 근접해 있는 낚시인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소형주택 그런 것들이 잘 안 나오니까 분명히 수요는 아마 있으실 겁니다. 현장을 가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게 되면 감정가보다 재모액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협의는 안 될 것 같고요. 결국 경매로 낙찰을 받으시는 게 맞겠네요. 자, 마을 풍경의 모습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이 마을이 되겠고요. 자, 물건은 요겁니다. 요거. 자, 이 위치고 주변에 선착장도 있고요. 배정 박을 수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자, 뒤쪽에서 모습 담아봤고요. 물건 위치는 이곳입니다. 집 앞까지 차량 진입 가능하고요. 저 멀리 보시면 여기 여객선 터미널 면 소재지가 보이죠. 이렇게 쭉 돌아서 가시면 됩니다. 바다 풍경이 상당히 예쁘죠.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습니다. 자, 주택을 가까이서 담아봤고요. 보시는 것처럼 태양광 설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주택은 한 20평 가까이 되니까 방도 2개 정도 있는 것 같고요. 보일러 있고 기반 시설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외관이 조금 낡아 보이긴 한데 페인트 칠하면 주거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자, 지금은 선착장 마을 앞 바다 풍경을 한번 담아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의 모습이 되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곳 여기 태양광 설비가 되어 있는 이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 주택 외관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현재 이전 주인이 임차를 해서 살고 있는 현황입니다. 뭐 페인트 칠 좀 하고 뭐 그러면 괜찮다고 좀 느껴졌습니다. 자, 여기 주택입니다. 주소는 욕지면 동학리 237-3번지고요. 현재 감정가 1,400입니다. 1회차고요. 3월 5일에 매각기일이 잡혀있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임차인이 있고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인도명령이나 이런 걸로 명도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협의를 하셔야 되고 보증금 50만원도 직접 돌려줘야 됩니다. 그 부분 참고를 하셔서 응찰 여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꼭 한번 현장을 가셔서 임차인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물건입니다. 2019 타경 25822가 되겠고요. 통영시 도산면 도선리 919번지가 되겠습니다. 위치 이곳이고요. 여기가 이제 고성이고 여기가 통영이죠. 통영 고성 그 딱 중간입니다. 이곳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기가 4차선이고요. 여기 고개 학섬육에서 고개 넘어서 이렇게 통영 쪽으로 내려오는 4차선 도로에서 요 바닷가 쪽으로 길이 쭉 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마을이 되겠습니다. 마을이고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 택지 조성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건축 허가를 득해 놓고 분양을 하는 것 같은데, 자, 내려가는 여기 마을길이 있고요. 이 마을길에 접해 있는 이곳입니다. 오늘 물건이 되겠고요. 자, 확대해서 보면 토지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성 지적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 건물들이 조금 경계를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건물 하나, 안쪽에 주택까지 해서 건물 2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물건은 건물은 매각 제외입니다. 건물이 무허가거든요. 등기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지상권 성립 여부를 봐야 되는 물건이죠. 그거 잠시 뒤에 설명드리고요. 자, 사진에 보시는 이게 창고입니다. 도로에 붙어 있는 창고고요. 이쪽 안으로 들어가면 주택이 있거든요. 자, 주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빨래도 재건해 놓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도 3차에 낙찰이 됐습니다. 한 명이 응찰을 해서 단독 낙찰이 됐죠. 1,000만원 정도에 이제 낙찰이 됐는데 미납을 했어요. 이건 아마 토지만 나온지 모르고 응찰을 했거나 혹은 지상권이 성립한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돼서 이렇게 미납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임차인이 2명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가족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소유주도 1950년 부친으로부터 상속을 받았어요. 그 얘기는 지금 여기 임차로 들어와 있는 이분들이, 전입이 되어 있는 이분들이 가족일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무허가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토지주하고 건물주는 동일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제3자한테 넘어간 것도 아니고 수십 년 전부터 5, 60년 전부터 그 가족이 살았으니까요. 상속이 되고 그런 거니까 지상권 성립할 확률이 높습니다. 거의 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당연히 쫓아낼 수도 없고요. 그나마 빨리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료 청구를 하는 거죠. 지료 청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2년이 경료되면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집행권한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보내야 돼요. 자, 그러면 지료를 한 번도 납부 안 하고 거부를 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최소 2년, 2, 3년이 걸리는 거죠. 여러분들의 소유로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법적 공방이나 그런 과정 중에서 협의가 될 수도 있지만
가장 잘 안 됐을 때까지는 그렇게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감안하시고 응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상권이 있는 물건은 무조건 현장 가보시고요. 옛날부터 살아왔던 사람인지 그런 거 좀 따져보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건물하고 땅이 소유주가 달랐다면 또 문제가 다른데 보통 이 마을에 있는 집들이 거의 뭐 지상권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아주 천천히 멀리까지 본다 생각하시고 쉬엄쉬엄 지료 청구도 한번 해보고 납부를 안 했을 때는 집행권원을 통해서 소유권한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이 과정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은 분들은 도전을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빨리 낙찰받고 빨리 되팔아야 되는 사람 혹은 내가 여기 수리해서 빨리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사람 이런 분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알고 응찰 여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임장 당시 촬영을 했던 모습이고요. 자, 바깥쪽에 이제 이렇게 창고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네, 이렇게 주택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사람이 살고 있는 듯해서 바로 나왔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2019 타경 25,822번이 되겠고요. 대지입니다. 대지 42평, 43평 정도 되네요. 땅만 나온 지상권이, 그러니까 관습법상 지상권이 성립될 확률이 높은 토지만 나온 경매 물건입니다. 그리고 미납이 안 차례됐고요. 현재 800만원 정도의 최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현장 한번 가보시고 혹여 지상권 성립이 되더라도 쉬엄쉬엄 풀어나가본다 생각하시고 응찰하실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물건입니다. 경남 통영 한산도 섬이죠. 한산면 추봉리에 자리하고 있는 바닷가 바로 옆에 있는 1400여 평의 땅인데요.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좀 응찰을 하신 것 같고요. 이번에도 1회차 영찰이 3명이나 되어서 낙찰을 받고 또 미납을 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통영 시내 쪽이 되겠고요. 여기가 한산도입니다. 여기가 한산도. 자, 한산도 남쪽에 자리하고 있는 이 섬이 추봉도거든요. 지금은 다리가 생겨서 거의 뭐 한산면 소재지에 그냥 포함된 그런 섬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부속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물건 위치는 이곳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다음 지도 카카오맵 기준으로 보면 요렇게 경계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렇게 보이시죠? 요렇게 쭉 경계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한려해상 국립공원입니다. 바다의 그린벨트라고 보시면 되죠. 통영, 거제, 남해, 고성, 여수까지 해서 한려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개발 행위가 안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불법으로 뭘 하면 하겠지만 적발이 되면 과징금도 엄청납니다. 자, 그래서 해당 물건은 도로가 있더라도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이제 이 물건은 도로 자체도 없고 맹지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곡마을이 있고요. 자, 길이 여기까지는 나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길이 없어요. 그리고 현황상의 길도 없고 마을 그대로 맹지입니다. 물건은 한 요정도 됩니다. 2필지거든요. 바다에 접해 있는 현황이고요. 면적이 1414평입니다. 지목 임야하고 감정가가 1700만원 정도 됩니다. 자,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주소는 이렇게 되고요. 자, 1700만원 1회차에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자가 총 3명이고요. 현재 미납이 돼서 다시 나왔습니다. 3월 5일에 2차가 되겠네요. 감정가 100%로 진행이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말 그대로 그냥 산림이죠. 산림. 경사도 제법 있어 보입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바다에 접해 있다 뿐이지 한려해상 국립공원에 풀도 무성하고 진입도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땅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그냥 길 조금씩 해짓고 가서 조그마한 움막이라도 나중에 하나 짓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응찰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그냥 공익용 산지나 맹지 그냥 임야 바다에 접해 있는 이런 것 같으면 어떤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농임업인 해가지고 뭘 이렇게 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데 한려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데는 그런 것도 정말 빡세게 모니터링 합니다. 원칙적으로 안 된다 그러고요. 한마디로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불법으로 한다면야 하겠지만,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샀다가 나중에 팔 때도 팔기가 힘든 땅이라는 얘기죠. 만약에 내가 매입을 해뒀다가 한산도가 한려해상 국립공원에서 제외가 된다면 그때는 맹지라도 움막이라도 하나 지어놓고 살 사람들이 매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현재는 그게 전혀 안 된다. 그리고 한려해상 국립공원이 풀릴지도 안 풀릴지도 모르죠. 여론을 보면 한산도 부근을 조금 풀어줘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강하긴 한데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된다고 해도 이게 맹지니까 가격이 크게 오를 것 같지도 않고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실수요자분들한테 팔아야 되는데, 내가 실수요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 물건은 안 맞죠. 뭐 그 외에 낙찰자의 인수 권리나 권리 하자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 물건의 가장 문제는 맹지뿐만이 아니라 국립공원이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 알고 응찰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 이렇게 응찰하시는 분들은 알고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못 합니다. 국립공원은. 자, 오늘은 통영의 세 군데 물건, 욕지도, 한산도 그리고 도산면 쪽 주택 2개, 토지 하나 물건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 경매 물건 살펴보고 임장 가고 또 응찰하시는데 작은아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물건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